촌철살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따끔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시민 참여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하고 대화하는 게 쭉 그냥 라이브처럼 나오던데 정말 좋은 거죠.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만 먹으면 똑똑해지기 좋아요. 지금 시민들 개개인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면 참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또는 이 대통령이 정보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참여할 공간을 열어주면 참여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고 그건 시민들이 한다고 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해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거의 혼내는 분위기인데. 아까 일부랑은 분위기 많이 다르죠? 예, 좋죠? 네. 이게 답변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안 하셔도 그죠? 되고요. 예, 제가 네.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게 또 정부 뭐로 해서 기사 나가면 또 골치 아프고 이런데 그냥 그러니까 인간 허우나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와 우리가 대수보 회의하고 비수보 회의하니까 그 대통령과 뭐 수석과 보좌관 회의, 비서실장과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라이브로 틀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희를 이렇게 혼내지 못하실 거다. 혼낸 건데요? 가장 그걸. 중요한 것은, 아니, 근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움직여랍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우선 드리면 지금 건의사항이 여하튼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를 홍보하지 못하는 게 속은 터지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아까 일부 토론에서 선거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프레드 에버트 재단이 독일의 재단인데 독일이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그 수출 세계 챔피언, 무역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뭐 자동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예요. 동유럽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할 때 되게 모델이 되었던 제도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선거제도예요. 1인 2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모범적인 제도거든요. 저도 독일식 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의석 수 좀 늘려가지고. 근데 이 제도라는 거는 누가 백지에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제도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논의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하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리고 긴 시야에서는 여러 논의에서 저도 독일식 선거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치에 입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계신데 대통령도 잘하고 계신데 개인의 힘은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저는 일종의 총량의 법칙을 믿어요. 사춘기도 총량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알코올도 총량이 있고 다 총량이 있어요. 개인은 그 총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조직은 그걸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국정 운영은 개인기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길어야 2, 3년이에요. 근데 조직은 5년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새 정부가 조직의 힘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조직이 다양성을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잡탕밥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조직은 다양해야 된다.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비서관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죠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끼리는 얘기합니다. 이대로 일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것 같다. 여하튼 너무 저희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간 지 지금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을 믿자라고 말씀하셨던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게 현재까지는 우선 너무 그 리더만의 그 능력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내부에서도 좀 하고 있어서 좀 더 조직화, 그래서 매뉴얼 만들고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조직의 힘에 감사하게도 다양성 확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양성 확보의 또 허은아가 하나의 또 상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내에서 저는 그냥 어떤 뭐 뒤에 서 있는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다양성 있게 다양한 발언을 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저는 열심히 그냥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마디만 네. 붙이고 가도 될까요? 플로어로 가기 전에. 네, 하시죠. 두 분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뭐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교류해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 언론만 상대해요. 예. 예, 레거시 미디어. 저는 그걸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래식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2군데 이제 온라인 매체가 들어가긴 했지만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냐? 그걸 거의 안 봐요. 지금은 거의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이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재래식 언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늘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뭐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